60항쟁 21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100만 명이 참여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세종로와 안국동, 적성동 내거리에 시위대를 막기 위한 2층 컨테이너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과 시민의 소통을 막는 행위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고 이한열 열사 영정을 든 6월 항쟁 지도부와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려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한승수 총리와 내각 전원이 일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 어제 사표를 낸 박영준 비서관 등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이번 주 내로 단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득 의원 책임론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갔지만 국회 등원 조짐도 감지됐습니다. 화물연대가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평택항과 군산항에서는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됐고 부산항 등도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동계 하투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이른바 백수 아빠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김지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자그마한 자부심입니다. 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만, 경찰 추산 8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자율규제가 아닌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대문과 명동을 거쳐 종각 보신각에 도착한 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거리 행진이 끝난 뒤에도 상당도 시민들은 태평로 거리에 남아 내일 새벽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만 정경과 의경 220여 개 중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물대포와 살수차 9대를 동원한 가운데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도 경찰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모여 자칫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차단벽을 설치해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넘겠다며 계단을 만들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 현장에 황재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중계차는 지금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촛불문 화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금 현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의 시민들이 왕복 8차선 중앙로를 꽉 메워서 지금 서면 로터리 일대가 촛불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부산 중앙로가 이렇게 시위 인파에 점거된 것은 지난 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사건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문화제에는 부산 민주시민협의회와 부산 지역 각 대학 민주동문회 등에서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80학번들이 대거 참가했고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도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시위대는 촛불문화제가 끝나는 대로 중앙로를 따라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급적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위대가 부산 경찰청으로 향할 경우를 대비해 17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광주에서 경찰 추산 18,000명, 대구에서는 4,000명, 대전에서 3,500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오늘 집회에는 대학과 노동계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각자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차량이 끊긴 드넓은 태평로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어느새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비운동권인 고려대가 동맹 휴업을 하고 합류한 것을 비롯해 서울 대부분의 대학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든가 그리고 경찰의 강경 대응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희대 등 서울 북부 지역의 대학들은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지역 30개 대학 학생들은 이렇게 시내 곳곳에서 모여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전국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 30여 명의 교수들도 쇠고기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속속 합류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원 3천여 명은 여의도에 모여 쇠고기 고시 유보가 아닌 철회를 외쳤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지난 87년 60민주 항쟁이 21년 만에 그때 그 거리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오랜만에 민주화 동창들이 만났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대형 영정이 2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영정을 좇아 서울시청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난 1987년 100만 명의 인파가 서울시청 앞에 모여 민주화를 외쳤던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이 재현된 겁니다. 연세대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진행된 장례 행렬에 60항쟁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거리 행진을 하며 촛불 집회를 통해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의 정신하고 오늘의 촛불 집회에 나오는 시민 정서하고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 6월 항쟁 당시 지도부들도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서울시청 앞 촛불 집회장까지 행진을 재현했습니다. 21년 전에 체류탄 맞으면서 6월 항쟁을 치렀던 주역들이 모여서 오늘 촛불을 든 이 순박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21년 전 대학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등 학생회 간부 300여 명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거리를 메웠던 넥타이 부대까지 모이면서 오늘 서울시청 앞은 21년 전의 집회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촛불 집회에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야유를 받고 15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전말을 설명합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며 집회 주최 측의 거부 의사도 무시한 채 나선 겁니다. 사거리에 마련된 단상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시민들이 정 장관을 알아보고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내 야유가 쏟아집니다. 거센 질타에 할 말을 잃은 듯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결국 정 장관은 단상을 20여 미터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큰 길에서 쫓기듯 나와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호위를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뒤늦게 대화를 원했던 장관은 국민들의 불신감만 실감한 채 참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보수단체 회원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촛불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며 배후에 친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수한 건강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 이 행사가 다음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저는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됐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미국산 소시지 시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서울광장을 찾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하러 여기 와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여기 못 들어야 막아놓고 뒤집거리 하고 있냐고요. 마찰이 계속되자 경찰은 의경들을 동원해 차단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방송사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도록 선동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6시에 집회를 마치고 새벽까지 계속되는 구국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충돌을 피하겠다며 장소를 광화문 사거리로 옮긴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광화문 등 청와대 길목에 컨테이너 장벽이 새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부산에 입핵 당시 어청수 청장이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로 시위를 막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용접하고 기름칠한 개량형 컨테이너가 선보였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빤히 보이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난데없이 컨테이너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새벽 1시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날이 밝은 뒤까지 계속됐습니다. 촛불 집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막겠다고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로 차단벽을 만든 겁니다. 컨테이너 장벽은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와 안국동 사거리, 적선동 사거리 등 청와대로 가는 주요 길목마다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전경버스를 자꾸 부셔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아무래도 일단은 버스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고 경찰 대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안 부딪히게 하기 위함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하나의 무게는 5톤, 두 개가 쌓인 높이는 5m가 넘습니다. 시위대가 끌어내지 못하게 안에는 대형 모래주머니를 넣은 뒤 서로 용접해 붙였고 세 줄로 도로에 고정했습니다. 여기에 윤활유를 칠하고 태극기까지 붙여놓아 시위대가 컨테이너 박스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차단벽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참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시위라는 거는 저희가 무슨 뭐 쇠파이프를 들거나 뭐 돌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 시위인데 그런 걸 저런 식으로 막는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런 건 좀 치워야죠. 오히려 더 서로 감정만 더 생기는 거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평화 시위를 폭력 시위로 유도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와 충돌을 피하고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촛불 집회가 끝나는 내일 새벽까지 컨테이너 차단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교통 혼잡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새벽부터 서울 복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바람에 출근길부터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조여정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가 광화문 한복판에 설치되면서 도로는 아침부터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컨테이너 옆 차선은 서로 먼저 가려는 차량들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좀 안내 좀 하고 말이야. 이게 방송만 해도 이게 들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많은 차들이 이거 여기서 지금 멈추고 있으니 이게 이 때문에 출근길에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지나면 해놨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심 주요 길목이 막히면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경찰 교통정보 사이트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후부터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광화문 주변을 지나가는 60여 개 시내버스들은 명동 등으로 우회해 운행하고 있지만 주변 도로 역시 밀려드는 차량으로 곳곳이 정체 상태입니다. 또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지하철 시청역과 광화문역 등은 퇴근길 시민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시위 때문에요. 버스가 안 다녀갖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경찰은 지하철역에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지하철 안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인접한 덕수초등학교와 예원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이 시각 청와대 분위기는 어떨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늘기 시작했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곳 청와대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이 두 곳은 전원이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석실 직원들도 절반씩은 남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찰이 세종로에서부터 차단을 했기 때문인지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 소리 등이 이곳 청와대까지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거리 시위 말고도 인터넷 해킹 시위 등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저로 퇴근했는지 집무실에 아직 남아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시시각각 시위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철야 근무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비번자들까지 전원 청와대로 복귀시켰으며 일단 새벽 1시까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7년 60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안타까움과 함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참가자 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합니다. 유모차 부대와 시골 분교생들, 수녀님과 신부님,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까지 이혜웅 기자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먼저 유모차 부대가 일찌감치 모여듭니다. 예비 군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이 더울세라 부채를 붙여주고 풍선도 불어줍니다. 아빠랑 나오기 힘든 분이 많아서 이제 엄마들끼리 많이 나오는데요. 저녁에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리 나와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사진도 찍고 아이들은 노랫소리에 신이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배울 것 같아. 배우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데리고 나왔어. 시골 분교생들은 아예 가족들과 다 함께 서울로 집회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중간에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저희가 김밥을 한 20줄쯤 쌌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전철에서 나눠 먹고. 수녀님, 신부님 200여 명도 거리로 나섰고 정장 차림에 운동화를 미리 챙겨온 직장인도 교복 차림의 학생들도 335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아직 어리지만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은 모금한 성금 5천만 원으로 생수를 나눠줍니다.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성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표정은 집회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밝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시민들은 모두 오늘 집회가 평화 시위로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노란색과 주황색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대책위원회의 질서유지단으로 행진이 시작되면 선두에 서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일부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참여하신 시민분들과 대화하고 한편으로는 토론을 하면서 함께 조직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보수단체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 현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 간의 몸싸움을 말린 사람도 안전요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든 제지를 하라, 친구들이랑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시민들이 폭력 시위자를 카메라로 찍어 고발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정경과 의경의 부모와 연인들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간식을 준비하며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주장을 하시되 평화적으로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꼭 전하고 싶고요. 큰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 짓기 위해 주최 측과 시민들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한 달을 넘긴 촛불 집회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을 기점으로 전개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주최 측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미국과 전면적인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기점이 될 만한 시점을 택해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 끝까지 될 때까지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평일은 네티즌들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순 미선양 추모 집회와 촛불 집회 도중 분신에 숨진 이병열 씨의 5일장이 겹치는 오는 13일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오는 14일과 20일에도 수만 명이 모이는 촛불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한나라 당사와 지구당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쇠고기 재협상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운하 사업 반대 운동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회의는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도 아니고 역량도 부족하다며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총리 교체 여부는 불분명하고 개각은 중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승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로 가 최근의 국정난맥상에 책임을 지고 내각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개각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승수 총리는 박근혜 총리 카드가 성사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은 쇠고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모교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물의를 빚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체 1순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경제정책 혼선이나 대우나 논란과 관련해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개각은 중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인선은 이 대통령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초대 내각 인사 땐 영남 출신과 교수를 중용했지만 이번에는 호남 충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정치인과 관료 출신을 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여당 내에선 전재희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설 등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촛불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정두원 의원이 당청 권력 4인방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지도가 바뀌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 검증을 맡으며 왕 비서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어젯밤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득 의원, 류익 대통령실장, 장다서로 정무일 비서관과 함께 권력을 사유화한 4인방으로 지목된 박 비서관은 본인과 관련한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청와대에 한시라도 머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의 사표 제출에는 친이명박계 내부의 권력 다툼을 수습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의 권력 지도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측근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핵심으로 포진해 있는 이상득 의원 세력이 약화되고 정무 감각을 갖춘 당내 소장 중도파가 폭넓게 기용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박형준, 권오을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나 홍보특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익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맹형규, 윤여준, 박세일 전 의원이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로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친이명박계 내부의 여러 갈래의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재현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촛불 집회로 나갔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 특히 대통령의 형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왕종명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처음으로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등 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이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잘못 처리한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가축 전염병, 이른바 광우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서명운동으로 촛불 집회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장외투쟁으로 정부 여당의 재협상을 압박하는 겁니다. 야당이 강도 높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과 잘못된 인사에 책임이 있는 실세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력 사유화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그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아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득 의원이 당내 원로그룹을 대표해서
사실상 전국 수습을 주도하는 국면이어서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자유선진당이 국회 등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이나 가축 전염병 처리에서 등원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자유선진당이 전격적으로 18대 국회 등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등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민주, 민노 두 당의 동반 등원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다시 등원하는 것도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지만 바라건대는 다른 야당도 행동을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 두 당이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론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식은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상황을 봐서 다시 장외투쟁을 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등원 주장도 나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야외 집회를 하고 또 시청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 현실을 진심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청회에 한나라당의 참석을 촉구한 건 이것만 되면 등원할 수 있다는 뜻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며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와 남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불이의 마음으로 야당을 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내일쯤 만날 걸로 보여 앞으로 2, 3일이 18대 국회 개원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여권에서 박근혜 총리 카드에 무게가 실려갑니다. 이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표의 반응은 내가 뭐 도움이 되겠냐란 말이 전부 다입니다. 이동혜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에선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중진 원로그룹의 소장파 의원들까지 총리 박근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카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이 측 몇몇 의원들이 박 전 대표 측 의원들에게 총리직 의사를 타진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채널로 이런 건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이 의원들 사이에선 권력을 다 내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반대와 거의 유일한 돌파구란 현실론이 맞서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이미 현실론이 우세합니다. 정작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우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그동안 내각 참여에 대한 의사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총직 제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표도 최근 사석에서 국민을 위해 도움이 안 되고 할 역할도 없을 거라며 총리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 도움 없이는 상황 타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동시에 박 전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총리직을 받아들이는 2중 3중의 정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소고기 관련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힘을 쏟는 일은 미국 정부가 쇠고기 나이를 인증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두 나라 민간업자들이 자율 규제 작업을 하다가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검역관이 발급한 수출 검역 증명서에 도축소의 나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하게 당연히 원령 표시돼야 되죠. 검역 증명서에다가. 그렇죠. 정 장관은 배수진을 쳤다며 협상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 방안이 한미 간의 타결한 내용을 고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가 본격화되자 미국 육류협회 측은 양국 정부가 협상 중인 상황이라 결과를 추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며 입장 발표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우리 쇠고기 수입업자들도 오늘로 예정됐던 자율결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며 협상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직접 미국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정부 대표단과 한나라당 의원단이 현재 워싱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황진학, 권택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워싱턴 도착 직후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를 만났습니다. 의원단은 미국 정부의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란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런 거 걱정을 한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지금 양국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에 대해 커틀러 부대표보는 한국 측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단에 이어서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쪽 실무대표팀도 도착해 코너스 농무부 부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이뤄진 미국 방문단의 활동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방문단은 소를 많이 키우는 이른바 쇠고기 벨트주 출신 의원들과도 만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백악관 앞에서는 워싱턴 지역 교민 50여 명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쇠고기 나이를 이빨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불완전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20개월 미만을 들여오는 일본 경우를 보니까 미국이 제시한 진짜 감별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이라고 임명원 기자가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가운데 언제 태어났고 어느 목장에서 자랐는지 등이 기록된 소는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빨을 보고 연령을 판단합니다. 영구치가 2개 이하면 30개월 미만, 3개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와 수입업자는 이 방법으로 30개월 이상인 쇠고기를 걸러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나 30개월 이상 이하는 반드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치아감별법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수의해부학 교과서, 전니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는 소의 품종이나 성숙도, 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어떤 요소도 확실하진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과연 이빨로 정확한 30개월, 29개월, 31개월 알 수 있느냐? 그건 아주 회의적이죠. 일본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3년 전 미국 농무부가 일본에 보낸 문서입니다. 치아 감별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일본의 요구에 맞춰 자신들이 어떻게 연령을 판별하는지 50여 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문서를 보면 미국은 육질과 근육을 보고 A00 등급에서 C90 등급까지 모두 30개 등급으로 쇠고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위 5번째 등급인 A40 등급까지 1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20개월 미만을 요구하는 일본에게는 A40 등급까지만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런 기준에 대해선 미국과 논의하지도 않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그 나이 감별을 통해 가지고 나이 증명을 하고 그리고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해주는 방식의 원령 표시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업자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 나이부터 제대로 판별하자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사흘 뒤부터지만 일부 항만에서는 이미 운송이 중단돼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평소 분주히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운반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3단, 4단으로 쌓여 있고 화물차들은 모두 멈춰 섰습니다. 평택항은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덤핑 경쟁으로 인해서 즉 화물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은 컨테이너를 쌓아두면 되지만 파업이 본격화되면 적체되는 물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도 멈춰섰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송량은 평소에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광주에서도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부산항은 아직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전면 파업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유가 때문에 시작된 파업인 만큼 예년과는 달리 조합원이 아닌 화물 운전자도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엔 조합원이 있으면 비조합원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그거 가지고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정부에서 좀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흘 뒤 총파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들이 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쟁점이 뭔지 전재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화물 운송비는 정해진 요금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부피와 크기에 따라 최저 운송 요금을 정하는 표준 요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의 요금을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데다 정한 요금표를 어긴 화물업체를 처벌할 근거도 없다며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또 현재 리터당 287원인 유가 보조금을 늘려주거나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운송료 인상 요구는 상대가 정부가 아닌 화물운송업체들이어서 협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쟁점마다 이렇게 의견차가 커 13일까지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 2만 원 평균도 채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그 계산치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으로 감히 어떻게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80만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전국이 파업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다수 기업들의 임단협이 예정된 이번 달 말까지 파업이 길어진다면 노동계의 올해 하투는 예상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호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는 이른바 백수 가장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어깨가 좀처럼 펴질 날이 없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고용지원센터. 일자리를 찾는 40, 50대 남성들로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무겁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학자금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필요한 시점에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의욕이 정말로 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벌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입이 안 되니까 뭐 밥 없잖아. 나이가 많다고. 통계청 조사 결과 노인까지 포함해 지난해 결혼을 한 상태이면서 직업이 없는 남성은 총 198만여 명. 이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업 남성이 21만 명이었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취업 준비나 그냥 쉬는 경우도 74만 명으로 이른바 백수 가장이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가장의 실업은 자칫 다음 세대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그러나 우리 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내수 침체로 국내 경기 회복도 쉽지 않아 일자리 없는 가장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육자회담도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오늘 정부 위임에 따른 것이란 이례적인 단서를 붙여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은 반테러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핵물질이나 기술이 테러 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 지원국에서 빠지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의무이며 미국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접촉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는 성킴 미국 국무부 과장이 북한 측과 핵 불능화 완료를 위한 추가 협의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육자회담 참가 5개국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며 내일은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판문점에서 만나 북한의 무연탄 가스화 설비를 지어주고 중유를 빨리 공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베이징에서도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 회의를 열어 납북 일본인 추가 조사와 적군파 인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 모든 접촉이 잘 진행된다면 이번 달 말 육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그제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로 전경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 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뒤 시위 참여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촛불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했다 연행돼 즉결 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해서는 10만 원 안팎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고유가로 투자 심리가 취약해지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국내 코스피 지수도 어제보다 34포인트 내린 1774로 18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32원까지 올랐다가 당국의 개입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달러가 시장에 나오면서 어제보다 6원 80전 내린 102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국에 A형 간염 발생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열과 황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수인성 간염병인 A형 간염 발생자 수가 5월 말 현재 의료기관 한 곳당 3.5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해 A형 간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엄기영 사장과 임원진은 오늘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엄 사장은 이현택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써달라며 이에리사 태릉 선수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30분 전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국역과 명동, 그리고 서대문 로타리, 서울역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뉘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이동은 아주 천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린 이곳 광화문 사거리에도 아직 수만 명의 시민이 남아서 함께 노래에 맞춰 촛불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자는 경찰 추산 8만에서 10만 5천 명으로 늘어났고 주최 측은 50만 명이 모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이 설치한 컨테이너 벽을 넘겠다며 계단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치워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서울 지역에만 정경과 의경 220여 개 중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물대포와 살수차 9대를 동원한 가운데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밤새 제주도 지방에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벼락과 돌풍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에도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에선 오늘과 비슷한 여름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춘천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 남쪽 먼바다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이 중국 상해와 일본으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밤새 영향을 준 뒤 내일 낮부터 점차 남동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은 각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지방에서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선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9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30도 등 중부지방에선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지방 대체로 맑겠고 물결은 제주 부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덥다가 주말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